9월 1일입니다. 제가 무념무상을 계속 강조를 하긴 했었는데 이 무념무상이 이게 쉽게 사람들이 이걸 이 무념무상이란 게 이 사실은 쉽게 이루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일단 무념무상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 법은 이 유일합니다. 이게 이 유일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 이제 모든 길은 이 길로 통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념무상 없이 이룰 수 없다. 그럼 왜 무념무상 없이 이룰 수 없느냐 하면 이제 무념무상이란 건 이 욕심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죠. 이런 게 욕심이나 어떤 뭐 두려움이든 욕망이든 어떤 감정이 남아있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무념무상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뭐 무념무상이 시작인데 시작이 쉽지 않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썼냐면 일념을 말했죠. 일념. 한 가지에 집중하라. 어떤 무슨 점을 본다든가 뭐 숫자를 센다든가 수식 뭐 이런 거 수식을 한다든가 뭐 해갖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어떤 잡념 같은 게 들어오지 않도록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잡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었고, 그리고 이것도 쉽지가 않죠.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제대로 된 건 뭐냐면 이 성명정으로 이끌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이 성명정으로 수련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성명정으로 수련을 시작하는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걸로 해야 되는 이유를 몰랐고, 그동안은 호흡을 일념으로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일단은 왜 호흡을 일념으로 하는 게 왜 안 됐었냐면 이런 개념이었어요. 호흡으로 축기를 한다는 개념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에너지를 쌓는다, 막 기를 쌓는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욕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겠죠? 사람이란 게 막 내공을 쌓고 무슨 축기를 하고 무슨 뭘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호흡하는 게 다 욕심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기 증세라든가 아니면 욕심으로다가 막 탁기를 끌어모으고 이런 뇌가 상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 얘기만 또 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면 게시물 같은 걸 설명해 드리고, 어쨌든 이 축기 자체가 욕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돼요. 이루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욕심으로 시작하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이랬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거였었죠. 이게 그 문제점이 시작이에요. 이것도 사실 축기 이런 얘기를 하고 호흡하면 내공이 쌓이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뭐냐면 다 이제 호흡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이게 사실은 길을 제대로 사람들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호흡을 할 때마다 에너지를 쌓아야지 이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이 성명정이라는 게 목적이자 동시에 수단이 됩니다. 수련의 목적이자 수단이 돼요. 이게 성명정이. 이 성명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그러니까 성이란 건 이 성품성을 말하는데 인간의 성품이나 혹은 이제 영혼의 에센스 혹은 영의 에센스 이런 식으로 혼의 에센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성 자체가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이게 성이란 게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본질입니다. 이 성이. 그래서 제가 이전에 1번부터 6번까지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본질로 감정을 관찰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이 성으로 감정을 관찰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사라져요. 성으로 관찰하면 제어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게 성품이 인간의 성이 이제 인간의 본질이면 명은 뭐냐? 명이란 거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이제 부여받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생명력의 본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력의 에센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영어로 굳이 번역한다면 에너지 에센스다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 원래 성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얘가 이제 영혼 에센스니까 얘가 이제 이 태를 부여받아서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요. 그때 부여받는 게 이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다시 정이 생기죠. 이게 이제 육체 에센스, 피지컬 에센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이 같이 생겨서 이제 이 성명정 세계가 완비가 되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셋이 완비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이 인간으로 딱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성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다시 명이랑 정을 잃으면 여러분은 사망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명이랑 정이 완비가 되면, 성까지 해서 세계가 완비가 되면 여러분이 육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이랑 정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 명이랑 정을 계속 유지하면 영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명이랑 정을 어떻게 유지하냐? 그러니까 이 명이랑 정을 유지한답시고 사람들이 그동안 이 호흡법이란 게, 그동안 이 명이랑 정을 유지한다고 옛날에 막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얘기가 내려왔다가 여러분들한테 얘기가 일부만 전달이 된 거예요. 다 그냥 다 뜯어지고 일부만 전달이 해서, 그래서 뭐 단전호흡을 한다, 선천기니 후천기니 뭐 이런 거를 뭐 흡수를 한다, 축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생긴 건데, 이 호흡은 물론 이제 호흡을 하려면, 이게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게 무념무상부터 해가지고 이 호흡법의 단계를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호흡법은 무념무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이 성명정으로 수련을 시작하는 것이지 다른 걸로 수련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상중하 단전으로 수련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뭐 마음이나, 자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하셨죠? 성명적으로 수련을 시작한다. 성은 인간의 본질이고 명이랑 정이 이제 태어나면서 갖춰진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그리고 이제 성명적으로 수련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수도나 뭐 수련이란 건 뭐냐면 성과 명과 정을 제대로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하여 원신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신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 성과 명과 정을 제대로 이렇게 세우려면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성이란 것은 지극히 선해야 성이란 게 점점점 밝아져요. 그래서 성이 점점점 드러나요. 지극히 선하게 했을 때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키면 성이 점점점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밝아지는 것 자체가 수도가 됩니다. 계속 밝아지는 것 자체가 수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명정을 키우는 게 목적이지 뭐 무슨 하단전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순서가 이 정이 드러나는 곳이 하단전이지, 뭐 하단전에다가 뭐 잡기를 잔뜩 쌓는다고 해서 정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이자 수단이에요. 성명정이. 일단 성의 특성은 지극히 선하다. 명의 특성은 지극히 맑다라는 거예요. 명이란 건 이제 여러분의 생명력인데, 이 목숨 명의 특성은 지극히 맑다. 그래서 천기를 흡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이렇게 천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하기 좋게 이제 흡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천기가 이미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지극히 선한 상태에서만 천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지극히 선하면 천기가 그냥 잘 들어와요. 잘 들어오게 돼 있어서 명을 이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성의 특성은 지극히 선하다. 정의 특성은 지극히 두껍다. 정이란 것은, 그러니까 몸의 그 특성은 지극히 두터운데, 그래서 이 두텁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호흡을 하는 거죠. 근데 호흡을 해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느리고 천천히 장중하고 진중하고 찐득하게 계속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그래서 이 성명정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세 가지 특성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성명정의 특성에 맞게. 그래서 지극히 선하고 이런 특성에 맞게 여러분이 행동을 특성에 맞게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성에 맞게 선하게, 맑고 두텁게. 그러면 이 성명정이 유지가 됩니다. 이 성명정을 잘 유지를 하고 나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원신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선별적으로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성명정이 그렇게 완성이 돼도 뭐 이것도 다 알려줘도 다 하지를 못하는데 이게 원신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좀 상태가 감정 상태나 뭐 이런 게 안 좋다라고 하면 못 견디거든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물론 처리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명정을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지극히 선하고 맑고 두텁고 이 세 가지를 잘 다스려서 성명정을 키우시면 그게 바로 수도예요. 그게 바로 수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호흡이 있는 건데 호흡을 시작하려면 무념무상이 돼야 되죠. 무념무상이 되려면 먼저 욕심을 비워야 되죠. 욕심을 비워야 그 다음에 무념무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념무상이 돼야 그 다음에 무의지위로 호흡이 가능해요. 이러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호흡하면 잡기만 들어오고, 그리고 뭐가 되냐면 이 아무렇게나 하는 호흡이 욕심이에요. 욕심 그 자체가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으로 계속해서 하면 뭐 상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잘못된 게 들어가지고 뇌를 망가뜨린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한 호흡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욕심을 먼저 비우세요. 그런 다음에 무념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무의지로 만들어서 호흡을 하면 되는데, 무념무상을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념무상의 바탕이 바로 성명정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성으로 관찰하면 됩니다. 관을 하면 돼요. 성으로 이제 여러분의 감정을 관찰합니다. 그렇게 하면 날뛰는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제어가 돼요. 다른 걸로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왜 성으로 관찰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이게 날뛰는 감정들이 제어가 되냐면, 이 성이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품 성이란 거는 우주의 근원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극히 선하고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극히 선하고 거의 무념무상과 같은 상태예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품이 관찰을 하면 그러면 이제 삿된 것들은 그냥 자빠집니다. 그냥 자빠지거나 사라져요, 그냥 가볍게. 그래서 그동안 뭐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뭐 중독, 뭐 트라우마, 아니면 뭐 무슨 욕망, 이런 뭐 성욕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 방에 사라집니다. 한 방에 그냥 모두 다 잡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뭐 무슨 이게 뭐 대력 배우다 뭐 해가지고 아주 힘이 센 하얀 소다, 뭐 이게 성욕을 빗대서 말한 건데 아주 힘이 센 하얀 소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근데 성품성으로 바라보면 간단하게 잡혀요. 그냥 잡힙니다. 이 성품을 그래서 밝히면 이게 간단하게 잡히는데, 그 잡히는 과정이 먼저 뭐가 있으냐면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얘를 잡자라고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성으로 바라보면 딱 잡혀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무조건 선택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으로 바라봐야 잡혀요. 성이 없으면, 이 성품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안 잡혀요. 못 잡습니다. 절대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지금 막 수천 년 동안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뭐 제어를 하지 못하고 감정에 빠지고 뭐 육체에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이 성품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명정으로 수련한다는 걸 몰라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이게 전부. 그래서 성명정이 이 수도의 목적이자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도의 목적이자 수단입니다. 이 성명정이. 그래서 수도의 목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명정을 이 영생을 하고 원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성명정을 닦아야. 뭐 성명정만 닦아도 천년 이상 살 수 있을 건데 원신을 만들면은 뭐 영구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명정이 목적이 되죠. 그래서 목적인데 이 수단도 돼요. 뭐냐면 이 성명정을 키우는 수단 자체가 성명정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목적과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절대 몇천 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걸 몰라서 못했던 겁니다. 그동안 성만 닦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만 성만 닦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그게 안 되죠. 성만 닦는다는 거는 계속 이 성만 지기 착하게 하고 막 이렇게 계속 수도를 한다는 건데 명이랑 정을 못 키우니까 그러니까 성만 남아서는 살 수가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이란 거는 이제 영혼의 정수다 뭐 이렇게 에센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가 죽으면 돌아다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 씨앗이 돼요.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이미 다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갖추고 있고 뭐 죽으면 얘만 다시 남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것만 닦아서는 의미가 없고 성명정을 같이 닦아야 된다. 그래서 성명정을 같이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명정을 닦는데 성이 여기 딱 있어요. 성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상처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생겨서 자 여러분의 그 빛이 나가다가 일그러집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일그러져요. 그러다 또 일그러지고 이렇게 돼서 이게 왜곡이 되는 게 바로 이 상처와 트라우마들이지 가가 아니에요. 가나 가짜나 이런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본질이에요. 본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본질은 항상 있습니다.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성이에요. 성이 딱 있어요. 이게 이제 성이 드러나는 건 이제 얼굴이에요. 얼굴로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트라우마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는 막 태어났을 때는 없었겠죠. 태어났을 때 없었거나 태어났을 때도 있는 경우가 아주 간혹 가다가는 있어요. 뭐냐면 뭐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나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심어요. 애기한테 실수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모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기가 가면을 써요. 이렇게 가면을 씁니다. 여러분 보시면 뭐 하회탈 아시죠? 하회탈 보시면 이렇게 웃고 있죠. 이렇게 웃고 있고 광대뼈가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고 입도 이렇게 웃고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런 탈을 쓰고 있어요. 이런 가면을 딱 뒤집어 써요. 그래서 부모가 볼 때는 이 가면을 쓰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러다 또 나이가 들어서 좀 뭔가 이렇게 뭐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학교에서 어떤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맞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가면을 또 뒤집어 쓰게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 얼굴이 일그러지죠. 그래서 관상이 변합니다. 태어나서 이제 어렸을 때 완전히 편안했던 얼굴이 점점 뭔가 이렇게 뒤집어 써요. 가짜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뭐 나이 들면 뭐 얼굴이 처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이거는 좋고 싫고 나쁨의 그런 걸 떠나서 너무 좋아해도 안 좋고 너무 싫어해도 안 좋고 너무 극단적으로 뭐 공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여러분의 이 가면을 하나씩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가면이 생기고 이런 가면이 생기고 그리고 얘가 굳어요. 딱딱하게 굳으면 얼굴이 점점 커집니다. 얼굴도 점점 커지고 이 뭔가 자꾸 생겨요. 굳어있으니까 얘가 굳어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 본래의 성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가짜 이게 이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명도 마찬가지예요. 명도 정도 마찬가지로 이 원래 이 자리에 있는데 자꾸 어디서 두들겨 맞거나 이렇게 상처가 생기거나 뭐 다쳐가지고 뭐 어디가 뭐 다리가 다쳤거나라고 하면
그거를 영구적으로 나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투영된 거는 이 육체라는 실체로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 이 성명정이 진짜이고 심기신이 그 성명정으로부터 탄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명정으로 탄생한 실체, 성명정으로부터 탄생해서 실체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기신은 뭐냐면 마음 그리고 기 그리고 몸신입니다. 이게 이제 심기신인데 심과 대비되는 게 성, 이 기와 대비되는 게 명이고, 그 다음에 신이랑 대비되는 게 정이에요. 이 신은 몸이고 이 기는 기고 마음은 성과 대비되는 거죠. 심은 이제 마음심이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 성으로부터 마음이라는 게 이 파생이 돼서 이제 실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도 완전 가짜다라고 해버리면 또 안 돼요. 완전히 가짜고 뭐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이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삼일신고에도 삼망착근 심기신이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 가짜가 눌러붙어서 이게 심기신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심기신을 완전히 가짜다라고 해버릴 게 아니라, 이 심기신이 물론 이제 이 성명정이 진짜니까 진짜와 대비되는 망이라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가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심기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기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체화한 어떤 것이라고 봐야지, 완전히 가짜다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심기신은 어떤 실체화, 여러분의 모습을 실체화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성명정으로부터 파생하는 것이니까 성명정이 더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명정이 온전한 상태면 심기신도 항상 그걸 따라서 온전해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심기신을 여러분이 나다라고 진짜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 심기신의 망가진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성명정이 나다, 진짜 나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그 성명정을 따라서 얘들도 점점 온전해져요. 그리고 그 사이가 있는데, 성명정과 심기신의 사이가, 이 성명정과 심기신의 사이를 계속해서 밝혀서, 그 경로를 밝혀가지고 성명정이 심기신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계속해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럼 이 성명정을 따라서 심기신이 계속해서 바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성명정은 사실 원래 그대로 있으니까 원래 그대로 있다라는 걸 점점 인식을 하면 돼요. 인식을 하면 되는데, 그 인식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극히 선하게, 지극히 맑게, 지극히 두텁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하고 맑고 두텁게 계속해서 성명정을 키우고, 그런 다음에 그 성명정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면 됩니다. 성명정을 확립하는 성명정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기초 토대 얘기였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은 성품을 밝히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품을, 얘를 계속해서 밝혀서 지극히 선하게 하면 얘가 계속 밝아집니다. 그럼 이걸로다가 수련하는데, 여러분이 일단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성이 있는데, 일단 얼굴만 그릴게요.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이고 여기 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빛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여러 가지 가면들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옛날에 뭐 어떤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강아지한테, 아주 새카만 무슨 무서운 강아지한테 물렸다, 다리를.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은 그 막 강아지만 보면 막 볼이 부들부들 떨린다 라고 하면, 여기 이런 그런 어떤 볼을 떨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일그러져요. 게다가 부장님만 보면 막 심장이 쿵쿵 거려서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막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그러면 부장님 때문에 생긴 이 광대가 하나 생겨요. 광대가 하나 생겨갖고 점점점 커져요. 얘가
찌그러져가지고 막 얼굴에 경련이 막 일어납니다. 눈이 있고 여기 눈이 있고 코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굴에 자꾸 뭔가 막 생겨요. 게다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라면만 보면 막 침이 뚝 떨어집니다. 막 이래가지고 입이 막 삐뚤어져요. 이거 뭐 예를 든 거고, 이거보다 뭐 몇십 개 몇백 개 되는 것들이 얼굴에 쌓여 있어서 막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냐면 성으로 얘를 계속해서 바라봐요. 딱 드라마를 이걸 바라보면 이게 사실은 어떤 제가 일본부터 6번까지 보내 가짜다라는 걸, 이게 사실은 이게 가짜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랑 1번에서 6번까지의 그 감정 없애는 거랑 대비를 해서 한번 보세요. 그때는 이제 본질이 뭐다라고 말씀 안 드렸었지만, 이 본질이 성입니다. 성으로다가 얘를 딱 바라보면 얘가 근거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성은 되게 냉정하고 지극히 선할 뿐이기 때문에 딱 바라보면 그냥 얘가 싹 사라져요. 그냥 갑자기 싹 사라집니다. 이 성이 하나 여기 있다고 쳐요. 안 보이는 빛이에요. 안 보이는 빛이 여기 하나 있으면, 뭐 감정이 있으면 얘를 딱 바라보는 순간 얘는 그냥 사라져요.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이제 수련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호흡 수련하기 전에 무념무상으로 가기 위한 기초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나 뭐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있으면 무념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을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원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단전호흡을 초기거나 아니면 단전호흡을 뭐 끝판왕까지 갔거나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다가 무념무상으로 쉽게 갈 수가 있는 아주 빠르고 거의 유일한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얘가 이 성으로 그냥 바라보면 돼요. 그냥 딱 바라보면. 그런데 물론 이 성능이 좋아야 돼요. 이 성이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이렇게 오염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잘 흐려져서 가려져 있어요. 잘 안 나와요. 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드러나는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점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한 방에 사라져요. 얘네들이, 이 감정들이 한 방에 사라지는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얘가 지극히 선하게 드러나도록, 그리고 이 명도 도와줘야 되니까, 이 명은 지극히 맑게, 그리고 정은 지극히 두텁게 드러나도록 진중하게 행동하고, 계속해서 맑게 행동하고, 행동을 좀 바꿔요. 행동이나 행위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행위들이 얘를 어지럽게 하거든요. 계속해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걸, 나쁜 걸 본다거나, 뭐 괜히 연예인들 보고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괜히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가족한테 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얘를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흐리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밝게 유지를 해주세요. 점점 밝아질수록 얘를 한번 보면 없어져요. 그냥 한번 보면 없어집니다. 딱 그때는. 좀 없어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나 병증 같은 걸로 예를 들게요. 질병이나 병증도 똑같아요. 얘가 어떤 감정을, 얘가 이제 뇌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을 얘가 딱 바라보면 얘가 쓱 내려가요.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왼쪽 눈으로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두려울 때, 그 다음에 욕망이 빠져나가고, 오른쪽 눈 욕망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때 동시에 에너지도 빠져나간다, 이렇게 아래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에너지들이 있고 여기 성이 있고 할 때, 이 감정을 내면 성에 있는 것도 빠져나가고, 명에 있는 것도 정에 있는 것도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려고 하는 감정이 눈으로 올라와요. 다 눈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포착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눈에 올라오니까, 무조건 다 눈에 올라오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자, 일단 눈으로 몰리기 때문에, 몰리고 눈이 막 빨갛게 막 충혈이 된다거나, 아니면 막 그런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 눈이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그냥 미친놈처럼 돼버리는, 막 이렇게 막 날뛰는 막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걸 본인이 잘 이렇게 명상하거나 하면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구나. 왜? 감정이 빠져나가서, 감정이 빠져나가는 중이라서, 또 기가 빠져나가, 에너지, 명이랑 정이 빠져나가는 중이라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인식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은 그래도 흐려지기만 할 뿐인데 명이랑 정은 빠져나가면서 다 빠져나가서 에너지가 바닥이 나면서 사망하는 겁니다. 그냥 물론 이제 몸이 기도 있고 심기신이 있는데, 그래서 기가 빠지고 뭐 신이 망가지고 하면, 몸이 망가지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몸이, 물리적인 실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얘가 거주할 곳이 없죠. 거할 곳이 없죠. 명정이, 성명정이. 그럼 죽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얘가 빠져도 죽고 얘가 망가져도 죽어요. 심기신이 망가져도 죽고 성명정이 빠져도 죽고 어떻게든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얘가 빠져나가는 걸 포착을 하시면 돼요. 감정들이 눈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얘를 포착하면, 이 감정의 근원을 명으로 딱 바라보면 얘는 딱 사라지고 끊어지고, 끊어지면 기랑 연결되는 게 끊어지기 때문에 기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 게 느껴져. 천천히 내려가는 게 느껴집니다. 명으로다가, 그러니까 그래, 성으로 이 감정이 빠져나가는 걸 바라보세요. 딱 성으로 얘를, 이 성의 태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선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극히 선하기 때문에 그냥 성으로 바라보면 되게 냉정하고, 그냥 뭐 부장 새끼가 뭐라고 하던 신경 안 써요. 그냥 얘는 그냥 그게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자세. 그냥 그러면 딱 바라보면 싹 없어져요. 그냥 현 상태에서는. 근데 여러분의 성명정을 건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1번부터 6번까지 영상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명정은 이 물리세계 너머에 있거든요. 얘가 물리력으로 투사를 하지 못해요. 얘는 물리력의 근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명정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본질은 물리력의 근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리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치지 못합니다. 일단 성명정으로 딱 태어났으면, 바로 태어나면 물리적으로 다치지를 못하는데, 뭐가 다치게 하냐? 여러분이 감정을 일으켜서 다치게 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오로지 여러분 스스로가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부장 따위, 뭐 무슨 번신경이나. 이어서 다 찍습니다. 9월 3일이고 자, 이제 중간 정리를 하면, 이 성명정이 3000년 사는 수도의 목적이자 수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명정이랑 대비되는 게 이제 심기신이에요. 이 대중들이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세 가지가 뿌리에 달라붙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삼망천근이라는 게 세 가지 가짜가, 그러니까 가짜라기보다 그냥 그 뜻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망가지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가짜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세 가지 삼망이 어쨌든 달라붙는데, 그것을 심기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명정이 진짜다, 이 삼진이라고 하거든요. 삼진, 세 가지 진짜가 바로 성명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3.1신구를 관통하는 전체 메시지인데, 이거를 저도 그랬고, 이 세 가지 가짜가 심기신이다라고 설을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한 20몇 년 전에. 그랬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심기신이 가짜다라고 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허상이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가짜나 허상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물론 이제 본질은 성명정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성명정인데, 그 본질로부터 실체가 심기신입니다. 그래서 심기신이 아예 없이는 여러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도 심기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심기신을 버리고 어디 가서 무슨 영체만 가지고 영생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제가 이제 옛날에 2008년도 그때쯤부터 뭐 영체로 호흡을 할 수 있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넌지시 얘기를 해준 건데, 아무튼 가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성명적인 음이면 심기신이 양이에요. 음양이지, 얘가 음양으로 구분해서 이 두 개가 모두 있어야
여러분이 실체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짜다라고 해버리면 여러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의 근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시고, 이 본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안 잡으면 수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가 안 돼요. 그럼 일단 이 성명정을 가지고 어떻게 수련을 하냐. 성명정이 목적이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맑고 두텁게, 성은 지극히 선하게, 명은 지극히 맑게, 정은 지극히 두텁게, 이렇게 해서 수련하면 되는데, 그 수련에 이제 뭐 정을 키우고 이런 것들, 명을 맑게 하고 성을 지극히 선하게 하는 얘네들 각각의 역할이 다른데, 이걸 키우려면 이제 단전호흡을 호흡을 하시면 되죠. 호흡을 하시면 되는데, 그 호흡법은 이 차후에 말씀드리고 다음번 영상 8번째 영상에 설명해드리고, 지금은 호흡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무념무상부터 시작해서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 무념무상을 이루기 위한, 무념무상이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성으로다가 이 감정들을 관찰해서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질병들도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트라우마나 중독 등등의 모든 문제를 제압을 해야 돼요.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작년에 올린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본질로 관하라라고 했던 그 본질이 바로 성이에요. 본질이 바로 성인데, 얘로 이제 관찰하면 되는데, 성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어야 성능이 좋습니다. 이 성이 제대로 밝아져 있어야 빠르게 정리가 싹 돼요. 성이 흐리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이 밝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성이 밝다 못해 이제 아예 성명정이 아예 그냥 이 성명령이 다 모아져서 확립이 되면 이제 원신이 일어나거든요. 원신이 일어나서 훨씬 더 빠르게 되는데, 원신은 아예 이게 몸 전체로 화하기 때문에 질병이나 뭐 이런 걸 처리하는데 훨씬 더 성능이 뭐 한 100만 배 훨씬 더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성을 확립을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여러 단계들을 거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성이 지극히 선하기 때문에, 이 지극히 선한 그 근원의, 이게 바로 근원의 특성입니다. 근원의 특성이 바로 지극히 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 특성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흐려서 잘 안 보일 테지만, 여러분이 무의식으로 내려가도 이제 이거를 모르면 직접적으로 이 깨우침을 얻어야, 사실은 이 성을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수도를 해서 깨우침을 얻어야 하는데, 깨우침을 얻어야 되는데, 깨우침을 여러분들이 뭐 얻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냥 뭐 명상을 한다고 이 깨우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깨우침을 얻지 못해서 성을 찾지 못하면, 이걸 찾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그냥 가짜다, 그냥 무의식을 찾아라. 옛날에 이제 이 선각자들이 많은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슷한 얘기 했기 때문에 뭐 3.1신고에도 비슷하게 나왔고, 그걸 또 이제 사람들이 오독을 해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무의식이다, 그냥 무의식을 찾자, 뭐 우주의식이다, 근원의식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그 근원의식은 대략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추정이에요. 오류입니다. 이게 다 그렇게 추정하시면 안 되고, 지극히 선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수련하시면 더 빠릅니다. 이게 이제 이 성명정을 확립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감정들을 이 지극히 선한 성이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명상을 하시면 돼요. 즉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성이 뭐냐면, 저는 이제 자르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이 뭐냐면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혼의 에센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질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 본질은 지극히 선해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선한 성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선한 성인데 지극히 선한 성이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이 특성은 영원함이에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의 본질과 다 있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고 본질이며 물리력의 근원이에요. 물리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성과 성명정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신기신도 그걸 따라서 제대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뭐 성경 같은 데 보면 뜻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성명정이라면 땅이 이제 신기신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제 성명정이 다 멀쩡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땅도 신기신도 멀쩡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명정을 제대로 다스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명정을 가장 선하게 맑게 두텁게 계속 유지를 하시면 돼요. 유지를 하시면 되는데 이 단어에 이제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죠. 보시면 이 뭐 단전호흡이나 뭐 명상 같은 거 안 해도 이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건전하게. 왜 그러냐면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고 하죠. 바르게 살려고 하죠. 사람들이 건전하게 건실하게 살려고 하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그죠? 바르게 살고 건전하게 살고 건실하게 살고 운동도 열심히 하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성명정을 키워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신기신이 가짜다 막 이래가지고 몸도 가짜고 뭐 세상이 가짜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틀린 얘기예요. 세상이 가짜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해버리면 세상이 가짜다라고 해가지고 이 신기신이 가짜다 꿈이다 뭐 세상이 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대충 그냥 머릿속에서 꿈만 꿔도 그냥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꿈만 꿔도 잘 돌아가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성명정 자체도 제대로 키우려면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극히 선하게 바르게 맑게 건실하게 운동도 잘하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극히 선하고 맑고 밝고 건실하게 운동도 잘하는 것 자체가 잘하려면 그런 사람들은 내면이 튼튼하죠. 이게 내면이 되게 건강하고 건전하고 튼튼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뭔가 어떤 종교나 아니면 어떤 믿음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뭐 아니면 뭐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 뭐 지켜야 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면에 성명정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럼 훨씬 더 빨리 돼요. 성명정 왜냐면 특히나 성 같은 경우는 우주의 근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되면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되게 그걸로 계속해서 그걸 성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면 돼요. 계속해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전하게 살겠죠. 근데 이거를 성명정을 모를 땐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게 또 힘들어요. 왜냐면 근원을 모르고 몸을 쓰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원을 모르고 몸을 막 쓰면 몸이 막 뭐랄까 몸의 피로나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극기훈련 같은 거 하면은 몸의 그 한계를 초월하는 뭐 훈련 하잖아요. 막 그 한계를 초월할 때 그때 드러나는 게 조금씩 드러나는 게 성명정입니다. 그럴 때 조금씩 드러나고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성명정이 있다는 걸 알고 하면 훨씬 더 빨라요. 왜냐면 형체를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향점을 알기 때문에 알면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성명정이 있다는 걸 알고 수련을 하면 한계를 초월하려고 국기훈련 같은 걸 하면 더 빠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정확히 알면. 정확히 모르고 그냥 매행하게 무의식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거나 무하다 뭐 이렇게 해버리거나 무슨 해버리면 안 되고 이게 정확하게는 지극히 선한 우주의
그 성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의 본질이 있다라고, 영혼의 본질이.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러니까 이 신선도 카페 2003년도경에 이제 그 사람들 모아놓고 뭐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 경험을 얘기를 했었죠. 그 어떤 경험이냐, 90년대 중반에 95년 이때 이제 제가 이때 지난번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제 이 인간으로서 이제 수련의 끝에 도달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련을 잠깐 멈췄었어요. 그때 수련을 잠깐 멈추고 대신에 이제 뭐 이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누워서 자기 전에도 호흡 딱 한 번 하면 이제 호흡 한 번에 대추천이 다 돼버려요. 완전히 몸이 붕 떠올라요. 그 정도였었기 때문에 이 물론 이제 그 몸이 뜨는 게 실제로 몸이 뜨는지는 그 상황에서는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근데 진동이 굉장히 크게 머리에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컸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몰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가 뜨는지 안 뜨는지 그딴 것도 사실 신경 안 썼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이 딱 보이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러던 수준에서 이제 수련을 그만두고 이제 그때는 심심해서 이제 운동이나 좀 하자라고 해갖고 뭐 연당 같은 걸 했었어요. 연당. 쉽게 말하면 이 연당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마보라고 해가지고 태권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기마 자세라고 하죠. 기마 자세라고 하는데 그렇게 화면발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를 잡고 이제 기마 자세를 합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저도 이 한계를 초월해서 했었으니까 끝까지 갔었으니까 기마 자세만 이 최대로 많이 했어요. 이제 1시간 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고 매일같이 30분씩은 했었어요. 근데 이때 매일같이 30분씩을 했는데 이게 30분 하는 게 사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매일 하는 게 어렵습니다. 30분 하면은 이제 30분 동안 지겹고 질리고 힘들고 막 감정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호흡하는 거랑 또 달라요. 호흡하는 거는 뭐 앉아서 호흡하는 거니까 그런데 즐겁고 재밌으니까 하는데 이 기마 자세는 갑자기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기마 자세가 별로 즐겁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힘들기만 하니까. 근데 이제 30분을 꾹 참고 하고 나면 성취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할 때는 또 힘들죠. 그 다음날 하려면 또 그 다음날 하려면 또 힘들 거 아니에요. 시작하는 게. 이걸 해야 된다라 그 이제 며칠 지나면 이걸 내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긴 걸 이겨내고 다시 또 합니다. 그거를 매일 6개월 좀 넘게 했었어요. 6개월인가 1년인가 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개월 넘게 계속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했었어요. 30분씩. 그랬을 때 6개월 좀 넘게 했을 때쯤이었나 갑자기 뭔가 시야가 딱 달라지더니 그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거가 이제 정의 완성이었던 걸로 보면 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랑 뭐 이렇게 2008년도에도 하고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명한테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신선도 카페원들 등등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오해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줬을 가능성이 되게 큰 게 그것만 해서 정의 완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절대 이것만 뭐 연단만으로는 정의 완성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연단을 하면 정의 되는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두터운 거거든요. 두텁게 수련하는 거거든요. 찐득하게 두텁게 진실되게 이렇게 수련하게 되면 정이라는 것도 성명정이 지극히 선하게 이렇게 수련하는 성명정이 완성이 됩니다. 성명정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연단이 6개월씩 넘게 매일같이 그냥 꾸준하게 한 연단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전에 호흡을 이미 대주천까지 수백 번 넘게 대주천도 매일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호흡을 딱 한 번만 하면 되던 시기를 지나왔던 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냥 절대 안, 그냥은 뭐 연단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힘만 들어가지. 물론 연단하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단하면 정신도 맑아지고 전체적으로 성명정이 튼실해져요. 성명정이 튼실해지면 그럼 당연히 이제 심기심도 따로 좋아지죠. 근데 이거를, 그런데 이런 일을, 이런 거를 몸을 단련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심기신을 단련한다고 생각해서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심기신만 단련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심기신을 단련할수록 성명정이 드러나게 하고, 드러나는 성명정으로다가 심기신을 끌고 가게 해야 돼요. 심기신에 끌려가면 안 되고 성명정으로 심기신을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연단의 과정이, 연단이나 뭐 운동이나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어디서 뭔가 일을 할 때도, 일을 하거나 뭐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걸 하면서 성명정이 드러나게 극한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극한으로 단련, 성명정이 드러나면 그렇게 해서 드러나면, 성명정이 드러나면 그 성명정으로 심기신을 끌고 가면 됩니다. 몸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명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방법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명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무의식으로 끌고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무아로 끌고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아무데로나 가버립니다. 그냥 그건 엉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무아? 나 무슨 뭐 이런 걸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명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무슨 무아지경으로 연구를 해버리면 연구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심기신이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라 성명정이 드러난 실체예요. 실체. 이걸 가짜로 생각해버리니까 사이코패스들이 생겨가지고 무슨 세상이 뭐 게임이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데,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세상이 게임이니까 뭐 상대방 뭐 게임 캐릭터니까 죽여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못 알고 이 잘못된 정보들이에요. 그거 다 버리시고, 가짜가 아니라 심기신이 드러난 실체다라고. 실체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명정은 본질로서 음이고, 음양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심기신은 이제 양입니다. 양이라는 건 뭐냐면 드러났다는 거죠. 본질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로 드러난 거예요. 심기신은. 여러분의 육체, 마음 이런 것들은 이 실체로 드러난 건데, 실체로 드러난 걸 가짜다라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심기신은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심기신으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원신을 확립을 하면 이제 원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에서도 원신으로다가 삶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또 한 단계 높아진 한 차원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심기신으로 생활하고 수련할 때 성명정을 점점 밝히려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심기신으로 생활을 할 때는 이 심기신이라는 게 사실은 마음이란 게,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신이란 게, 마음이란 게 이제 뭐 여러 욕심이나 뭐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젖어있고 빠져있죠. 그래서 세상적인 일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이 심기신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뭐 항상 성명정으로 있으면은 뭐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긴 힘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기신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산다, 일단 사는 것 자체는 심기신으로 산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심기신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성명정으로다가 이제 관찰해야 되는데, 성명적으로 관찰할 게 뭐가 있냐면 감정,
이런 게 있죠. 수련할 때는, 이거는 지금 수련할 때 얘기입니다. 수련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심기신이 있어서 뭐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 이제 최소한 뭐 결혼을 하건 아니면 뭐 집을 사건 뭘 하건 어떤 욕망이든지 조금이라도 욕망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고, 그러면서 그 욕망으로 세상을 어느 정도 이끌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수련할 때는 계속해서 성명적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즉 본질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기신도 유지가 됩니다.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이 심기신으로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착해지게 돼요.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선해지고 맑아지고 두터워지는 거죠. 계속해서. 왜냐면 심기신으로 있을 때도 계속 극기수련 하듯이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선해지고 맑아지고 두터워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일도 연구도 사회생활도 공부도 계속해서 하게 되죠. 운동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 일이나 연구나 사회생활이나 공부나 운동이나 뭐 모든 걸 할 때도 선해지고 맑아지고 두터워지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일도 이제 사기를 안 치는 거죠. 돈 번다고 사기 치는 건 아닙니다. 안 하겠죠. 그리고 운동한다고 뭐 이러진 않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운동에서는 이 성명정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역행하게 됩니다. 망가져요. 근데 이렇게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몸이 망가지거나 단명하거나 다 문제가 생기거나 다 이랬습니다.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자기 성명정을 이게 갉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선해지고 맑아지고 두터워지는 방향으로 찐득하게 해야 됩니다. 뭐든지 사회생활도 착하게 일을 해야 돼요. 착하게 사람들한테 사기쳐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 성명적이 망가지니까 결과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거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수련할 때는 성명적을 키워야 되죠. 완벽하게. 완벽하게 성명적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잡아야 될 게 감정, 그리고 트라우마 비슷하고 그다음 중독. 이게 크게는 이 네 가지, 감정, 트라우마, 중독, 질병,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모두 이제 성명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성이 제일 중요해요. 성으로 끌고 가니까. 가장 지극히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쉽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감정부터 내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바로 이전에 만든 영상에 요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러 감정이 눈으로 빠져나간다, 요거를 말씀드렸죠. 빠져나가는 순간을 여러분이 포착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하다가 이 빠져나가는 상태에 아마 상태에 빠져 있었을 텐데, 그럴 때 이게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오늘 제대로 수련해야겠다라고 해서 차를 잡고 앉으세요. 딱 앉으면 이 눈으로 빠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안 느껴지는 상태면 계속 수련해야 돼요. 더 많이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아침 및 저녁으로 수련해야 됩니다. 언제 아침이나 저녁을 왜 하라 그러냐면, 잠잘 때 많이 망가지거든요. 잠잘 때,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딱 자리를 픽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난 다음에 픽스를 하고, 이 두 번 해야 돼요. 하루에 무조건 2번 이상은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상태다,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면 빠져나가는 게 계속 느껴지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안 느껴져요, 사실 저게 느껴지면,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면, 내가 지금은 상태가 안 좋네, 좀 쉬어야 되겠다, 혹은 뭐 오늘은 뭐 계약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누구 만나면 안 되겠다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살게 돼요. 이럴 때는 사고가 납니다. 잘못하면 자제력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사고가 난다는 게 뭐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실수한다든가, 계약할 때 싸운다든가, 뭐 아니면 뭐 계약할 때 서로 감정 상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일어나는 걸 내면에서 바라봐서 근원이 없음을 바라보면 얘가 그냥 사라져요, 쉽게. 올라가서 빠져나가던 기운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단전이나 아니면 명이나 이 중단전이나 이런 데로 다시 들어가요.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은데, 이 성명정의 이게 특징이에요. 성의 특징이 얘가 이제 확립이 돼 있으면 이걸로 바라보면 그냥 없어져요. 싹 다 뭐든지. 지극히 선한 겁니다. 이 성이란 건 지극히 선한 이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본질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 얘가 반드시 드러나는데, 이걸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싹 없어지기 때문에. 실용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소나 같은 게 이렇게 광대 뭐 이런 게 생겨요. 딱 가짜 광대가 생겨 있어요. 뭐 삼촌 얼굴 광대승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삼촌의 미소 뭐 이래갖고 광대승천 한다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좋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 물론 이제 진짜 아주 편안하게 완전히 그 지극히 선한 그 성의 그 얼굴로 딱 바라봐도 생기는 자연스러운 미소는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그게 자꾸 왜곡이 돼서 지나치게 이렇게 얼굴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3일 신고에 나왔죠. 그래서 감정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망착부 세 가지 심기신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문제점을 말하는 거예요. 감식촉. 이게 그러니까 3일 신고의 진망, 감식촉인데 뭐냐면 이제 진짜 망의 진과 망의 크게 갈라지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감식촉이다. 감식촉으로 진망으로 진이냐 망이냐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 감식촉은 특히나 이제 심기신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를 말하고, 감은 감정, 식은 호흡, 그 다음에 촉은 이제 촉감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접촉, 뭐 느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그에노타메는 감정에 조리, 이게 좋아하다, 조리. 희는 이제 좋아할 희, 구는 두려워할 구, 애는 슬퍼할 애, 노는 탐은 이제 탐낼, 이 염은 싫어할 염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노여워하거나 너무 탐내거나 너무 싫어하면, 이게 6가지 감정이 바로 심기신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 6가지 감정이 여러가지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감정들이 좋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탐내거나 싫어, 이런 감정들이 계속 드러나는 걸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물론 저도 뭐 동물도 좋아하는데, 동물도 고양이나 뭐 호랑이나 강아지 다 좋아하고 모든 동물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것도 그 감정이, 너무 좋아하는 감정이 다른 나쁜 감정으로 다 이어져요. 그래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육체에 빠지는, 심기신에 빠지는 그 함정이라고 보면 돼요. 심기신에 빠지는 그 입구라고 할 수 있죠. 출입구 같은 겁니다. 이게 심기신에 빠지는 출입구, 빠지게 하는 일종의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랩.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아, 저게 참 이쁘구나 라고 하고 말면 돼요.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걸 거기 갖다 너무 지나치게 막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감정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광대가 승천했다, 아니면 뭐 입이 막 찌그러진다 라고 하는 이 감정에 잘 바라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그 감정들 하나씩 관으로다가 이 성으로다가 관을 하셔서 제어를 해주세요. 제어를 해주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여러 문제가, 트러블들이 그때 드러나요. 이렇게 몸이 있으면 질병들도 이제 그때는 이제 감정을 제어가 되면 이제 뭐 광대가 있다라고 하면 광대의 이 감정의 근원을 바라봐서 제거를 해주면 얘가 사라져요. 이걸 딱 사라지면 긴장돼 있던 근육이 풀리게 되죠. 긴장된 근육이 풀려서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동안 다 있었던 것들, 막 트라우마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부장을 보면은 내가 억지로 웃어야 되고, 막 억지로 입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웃어야 돼, 이런 것들, 이런 모든 불편한 감정들을, 뭐 왜 마트 같은 데서도 우리가 감정 노동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데, 전화 응대를 한다거나 뭐 목소리도 막 억지로 막 이쁘게 내려고 해야 되고, 막 그런 걸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또 사람 만나면 저 사람 평상시 때 잘 안 만나는 사람 어쩌다 또 만나야 되면, 뭐 명절 때라도 뭐 가족들이라도 만난다거나 하면, 뭐 가족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결혼을 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아니면 뭐 돈은 많이 버냐 대기업 다닌다는데 우리 사촌 동생은 막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죠. 그죠? 불편한 감정들이 오고 가는데, 그럴 때 또 불편한 때 또 그 얘기는 나중에 어떻게 푸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럴 때 억지로 해야 되는 이 감정들, 만들어진 감정들을 보시고 얘를 갖다 바라보시면, 성으로다가 얘를 딱 바라보셔서 없애버리면 돼요.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유전자로 초기화된 질병도 싹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얼굴도 작아져요. 얼굴 사이즈도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어렸을 때로 돌아가니까 작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하나씩 이거는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 질병도, 예를 들어서 뭐 축농증이 있다, 여러분이 축농증이 있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얼굴이고 이게 몸이다라고 칩시다. 딱 그냥 얘가 얼굴이에요. 얼굴인데 예를 들어서 축농증이 여기 생겨 있어요. 이렇게 당연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호흡을 하거나 앉아서 이제 뭐 명상을 하거나 할 때 얘가 느껴져요. 감정이 처음에 느껴졌듯이 여러분한테 몸이 안 좋은데 불편한 데 있으면 당연히 느껴집니다. 당연히 느껴지겠죠? 얘가 특히나 잘 느껴져요. 막 불편하니까 호흡도 안 되고, 불편하게 얘 때문에 짜증이 나고, 막 화도 나고, 막 어디 뭐 턱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모기가 물려서 뭐 간지럽다든가, 이런 느낌도 막 나요.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이 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외에도 뭐 삼시구충이라고 뭐 영혼에까지 따라 붙어야 되는 기생충이 있다라고 도가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막 느껴져요. 막 어디가 막 갑자기 간지러워요. 어디가 간지럽고 따끔따끔거리고 막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딱 몸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간지러워. 계속 얼굴도. 그런 것들도 뭐냐면 그냥 가만히 계속 내버려두고 대신에 성을 점점 키우고, 이 감정을, 이 드러나는 촉감들이 전부 다 이 본질에서 잘못된 반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명정이 실체화된 이 심기신인데, 이 실체화가 성명정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달라붙어있는 찌꺼기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이런 촉감들도, 어떤 촉감이든지, 만약에 뭐 축농증 때문에 답답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성명정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얘네들도 바르게 따라가기 때문에, 성명정을 다시 확립을 하시고, 계속해서 확립을 하시고, 계속 느끼시고,
여기 신기신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이 신기신이 지금 현재 원본을 제대로 카피하지 않았다, 원본을 왜곡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판단하세요. 아, 원본 왜곡이네, 이거는 그냥 바르게 가자라고 성명적으로 바르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얘가 느리게 움직입니다. 느리게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이냐? 여기로 움직여요. 여기로. 0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이것도 똑같아요. 이전에 여기 그 눈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 빠져나가던 게 멈추면 일로 다시 가거든요. 근데 계속 빠져나가면 여기로 쭉 빠져나가 버린 거, 아예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아래로 빠져나가는 게 멈추면 에너지가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여기나 아니면 여기 단전까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그게 느껴져요. 천천히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얘가 이 자리만 딱 이탈을 해도 돼요. 이 자리만 딱 이탈해도 목구멍만 딱 넘어가면, 그러면 이거가 이 충동증이 사라집니다. 증세가 사라지는 거를 바로 그 즉시 알 수 있어요. 이 명상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뭐 따끔거리는 게 있다, 뭐 어디가 뭐 따끔거리고 여기가 어금니가 막 아프고 막 귀때기가 시렵다, 뭐 이런 게 느껴지는데 역시 내버려 두시고 성명정이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원본으로 가자라고 하시면 얘도 이렇게 내려가요. 에너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느낌과,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면 이 느낌이나 이런 감각이랑 붙어있는 에너지가 이 이게 목 아래로 내려가서 명이랑 정을 다시 채웁니다. 그게 그 감각, 그게 붙어있는 에너지가 붙어있어서 그 감각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각이나 촉각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감정, 질병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각이나 촉각이나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부하내동하는 거예요. 부하내동. 괜히 거기에 끌려가지고 막 난리 치는 거죠. 이게 내가 잘못됐네, 큰일 났네, 막 이렇게 하면서 얘를, 그 느낌을 계속해서 추종을 해요. 느낌을 추종하면서 에너지가 그쪽으로 빨려 나가는 건데, 그거를 역으로 바라보고서는 이게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성명적인 원본으로 다시 가자라고 주장을 하면 신기신이 바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가 다시 떨어져서 내려가요. 목 아래로 내려가서 명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명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몸이 딱 나았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있던 게 다시 내려가서 정상화가 됩니다. 정상화가 딱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뭐 여기 얼굴이 뭐 따끔거린다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피부가 어디가 안 좋다거나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걸 그냥 계속해서 바라보고 원본으로 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긁어부스럼이란 말 아시죠? 그냥 가만히 있던 얼굴도 계속 박박박 긁으면 상처 나고 뭔가 막 진물 생기고 난리 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긁는다는 것,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거 일을 키우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 근원의, 그러면 이제 근원의 감식촉이 떨어져 나가요. 감정이나 호흡이나 촉감 뭐 이런 것들이,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질병도 떨어져 나갑니다. 원본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질병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잘 안 되시면 이게 여러분이 성명정을 제대로 성명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인식을 하고 확립을 시켜야 돼요. 질병까지 한 번에 다 떨어뜨리기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청소를 해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 흐려져 있는 걸 좀 치워주면 성명정이 돌아나면서 그거를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해소할 수 있을 단계까지 끌고 가드릴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질병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몸에 예를 들어서 위에 어디 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폐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계속해서 바라봐 주세요. 바라봐 주시면 그 부분이 느껴질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를 먼저 감정부터 제어하는 걸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잘 된다 하면, 그 다음에 뭐 위가 안 좋다거나 뭐가 안 좋다거나 느껴질 때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성으로 바라보시면 그 느낌이 이 심기실에서 일어난 가짜인데 원래 여러분의 성명정이 존재한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성명정으로다가 바라보시고 하면 이 성명정으로 다시 힘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 의식이, 여기에 느낌이 얘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이 드라이브의 문제예요. 드라이브의 문제인데, 이 여기 이제 심기신이 있고 여기 성, 명, 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심기신한테 맡기면 안 돼요. 얘네들한테 맡기면 얘네들은, 심기신은 그냥 죽으려고 가요. 그냥 죽음으로 달려가는 애들이에요. 얘네들한테 맡기면 지 멋대로 갑니다. 그냥 아무데로나. 그냥 자 보세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뭐 성욕이나 뭐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심기신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만 있었다 하면 얘가 그러니까 정이 지 혼자 막 일어나가지고 막 부풀어 오르고 막 하죠. 욕망이 타오르는데, 얘는, 이 심기신은 자기 DNA대로 그냥 이렇게 유전자의 흐름대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정을 중심으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명정을 중심으로 삼으면 욕망이 제어가 돼요. 이런 건 이제 또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어쨌든 심기신한테 드라이브를 맡기면 안 되고, 드라이브를 누가 한다? 성명정이 한다. 여러분이 성명정으로 하는 겁니다. 끌고 가는 주체를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 부분이 안 좋다, 뭐 간이 안 좋다, 아니면 팔이 뼈가 아프다, 뭐 다리 왼쪽 팔 팔꿈치가 다쳤다, 여기 멍들어가지고 엄청 아프다라고 하면, 이 엄청 아픈 거 별거 아닙니다. 이게 육체는 원래 낫게 돼 있어요. 다 성명정을 따라서 낫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감각에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가 하나인데, 이 성명정이 진짜인데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이 아픔이 빠져나오고 에너지는 다시 회복이 되고, 에너지가 성명정에 회복이 되면 그 성명정의 회복을 따라서 육체도 멀쩡해집니다. 금방 멀쩡해져요. 저도 이제 육체 운동을 극한까지 하던 사람이고 입산소까지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운동을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도 특급으로 30초에 60개씩 하면 완전 정자세로 30초면은 1초에 2번씩 할 수 있어요. 전혀 아무런 지침도 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운동을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는 숨 한 번도 안 쉬고 70개씩만 했어요. 딱 전혀 힘이 안 들었었는데 더 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딱 70개까지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턱걸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턱걸이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턱걸이를 하길래 같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턱걸이도 몇십 개씩 했는데, 고3 때 이제 체력장, 고2인가 고3 때인가 하여튼 체력장 때 이제 제가 전교 1등이었는데 30몇 개를 했어요. 30몇 개. 그것도 30몇 개 하고서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대충 하고 딱 내려왔는데, 그때 그걸 감독하던 선생이 15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치기다라고 해버린 거야. 그래서 15개가 된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게 왜 15개나 따졌는데 배치기 아니냐라고 했는데, 배치기가 아니라 저는 그때 몸이 엄청 가벼워서 몸을 이렇게 튕겨서 올라갔다가 거의 이제 머슬업까지 올라갔다가 몸이 끝으로 내려올 때 이 팔이 텐션이 내려가잖아요. 몸무게가 딱 튕겨 오를 때 그 몸무게까지 양팔로 받쳐가지고 무게를 가중을 시켜가지고 팔로 팍 잡아 당겼고 튕겨 올라가는 거였었거든요. 이건 배치기가 아니라 무게를 2배로 올린 건데, 그 사람이 운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배치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그 상태에서도 30개 몇십 개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내려버렸는데 이 사람이 배치기다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 몸으로만 운동을 하고 몸으로 끌고 가면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이 성명적으로 끌고 가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를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성명적으로 이끌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심기신에 빠져 있으니까 이 심기신에 빠져서 얘네들한테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사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성명적으로 끌고 가시면 된다. 드라이브의 주체를 바꿔라. 드라이브 주체를 성명적으로 바꿔야, 성명적으로 바꿔서 이 성명적으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 먼저 감정부터 없애야 돼요. 감정을 없애야 그 다음에 질병도 잘 없어집니다. 왜냐면 이 감정부터 작은 것부터 없애야 돼요. 작은 것부터 없애서 감정부터 없어지면, 감정의 가장 큰 감정부터 하나씩 없애요. 하나씩 없애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성이 점점 잘 드러나요. 점점 잘 드러나고 점점 커져요. 그렇게 되면 더 힘이 세지는데, 그럴 때 계속해서 감정이 싹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명적이 좀 더 발휘가 잘 되거든요. 발휘가 잘 될 때 그때 이제 작은 질병부터 짜잘한 것들을 하나씩 보고서 빼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좋아지겠죠. 계속 좋아지는데 이거를 매일같이 하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 전에 자고 일어서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면 그러면 성명적이 점점 세지면서 몸에 있는 질병들이나 이런 게 싹 사라집니다. 이게 젊어지고, 보통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좋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다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질병들 없애고, 중독된 것들, 트라우마들도 같이 없애고,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을 없애면서 트라우마도 같이 없애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독된 거 있으면 중독된 것이랑 질병이랑 같이 없애시면 될 것 같아요. 중독이나 질병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담배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담배는 아주 20대 초반 때, 저 때는 제가 91년도 이럴 때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주점이나 이런 데 가면 무조건 담배를 폈었죠. 모두가 전부 다. 이때는 다 그랬습니다. 남자들 중에 담배 안 피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 피는데, 저는 별로 땡기지 않았기 때문에 술은 그때 91년도에 처음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엄청나게 마셨거든요. 소주를 밤새도록 소주 한 짝을 3명이서 마신 적도 있어요. 단전호흡 하니까 몸이 좋아서 잘 들어가고 별 탈이 없이 그냥 넘어갔었는데, 매일같이 엄청나게 마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믿는데, 아무튼 같이 마셨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때 소주는 지금보다 더 좀 셌어요. 독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독했어요. 어쨌든 그거를 한 짝을 새우깡이랑 같이 해가지고 밤새 마시고 이랬었는데, 담배는 옆에서 애들 피는 거 보고 같이 나도 한번 펴보자 해가지고 펴봤는데 전혀 중독이라든가 전혀 이런 느낌도 안 나고, 담배 피면 느낌이라도 나잖아요. 기침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호흡을 그때 이미 극한까지 했었기 때문에 아무 느낌도 없었고, 기침 같은 것도 안 나고, 기분이 좋다거나 이런 것도, 깊이 들이마셨을 때도 기분이 좋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호흡하는데 방해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안 했습니다. 아예 몇 번 펴보고, 친구를 필 때 같이 몇 번 펴보고 아예 안 했고, 같이 저랑 같이 술 마시던 친구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친구 술 끊게 해주라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같이 끊고 하다가, 2000년 초반에는 아예 제사상이나 이럴 때서 반주를 하잖아요. 퇴주자 나오면 한 잔씩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아예 안 하고 완전히 끊었었죠. 그래서 완전히 끊은 지 한 20년 좀 넘은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독도, 저는 이 중독된 것도 마찬가지로
수련하니까 되게 쉽게 끊고 중독이 안 되고 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성명정을 키우고 그 방법을 알고 나면 끊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러면 이걸로다가 모든 중독에서 해방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